안녕하세요. 건대 스마일온 서울 대표원장 정진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미소를 꼽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치과를 찾으시죠. 이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두 가지 선택지가 바로 라미네이트와 치아 교정입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은 간혹 이 두 가지 시술을 두고 어느 하나가 무조건 옳다거나 혹은 특정 시술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접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치과의사이자 치과 교정과 전문의인 제가 먼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의학의 세계에서 무조건 나쁜 치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환자의 상태에 맞지 않는 잘못된 처방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곳에 쓰면은 독약이지만 어떤 곳에는 훌륭한 치료제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라미네이트는 현재 치의학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치료법입니다. 치아 크기가 선천적으로 작은 외소치이거나 치아 사이 공간이 넓게 있어서 교정만으로는 심미적인 개선이 어려운 경우 혹은 치아 미백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치아 변색이나 범랑질 형성 부전증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라미네이트는 단기간에 이상적인 형태와 색조를 찾아낼 수 있는 좋은 치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짚어보고자 하는 본질은 바로 주객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아의 색상이나 형태, 크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치아가 살짝 비뚤어졌다라는 배열의 문제 하나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선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치의학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치아 배열의 불규칙함은 치아를 깎아내지 않고도 온전히 내 치아를 지키며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경계선에 서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환자분의 실제 임상 기록을 바탕으로 가장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치과를 찾아주셨던 이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앞니 삐뚤어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여러 가지의 방법들 중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나 판단을 고려하여 환자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주치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에서 라미네이트 상담을 받으시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고 치아 삭제를 하자니 좀 싫을까? 그다음에 깎는 게 맞을까? 걱정도 되시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이미 교정을 한번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철사를 이렇게 1년이나 2년 정도 혹은 그 이상 되는 기간으로 좀 붙여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교정치과를 내원해 주셔서 환자분 상황에 아주 100% 맞아 떨어지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렸고 그 결과도 기간도 최고 수준의 진료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의 구강내를 정밀하게 진단해 본 결과 어금니 교합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위쪽 앞니인 중절치와 측절치의 배열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문니 하나가 미세하게 축을 중심으로 회전 그리고 돌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치아의 회전과 겹침 현상 때문에 치아들이 이루어야 할 연속적인 곡선이 깨지고 웃을 때 뭔가 미묘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비신묘적인 미소가 조금 지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 본인에게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사소하지만 그러나 반복되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나 치아 성형 등 심미 치료를 같이 제가 직접 진행하는 교정 의사로서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라미네이트는 일단은 하나만 하게 되면은 우선 티가 조금은 나게 되고요. 전체 앞니를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도 되고 무엇보다 치아를 조금은 삭제를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조금의 삭제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상당량 삭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삐뚤거리는 게 심하면 심할수록 삭제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치아 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밑으로 나와 있는 치아만 깎아내기에는 일단 치아가 조금 시릴 수도 있고요. 깎고 나서 당장은 괜찮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린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옆 치아 대비 크기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비율이 조금 예쁘지 않게 됩니다. 옆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정상 크기인데 내가 깎아낸 치아는 작아지게 돼서 이렇게 비율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잇몸 라인도 사실 이게 약간 잘 안 맞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분처럼 치아 자체는 아무런 결함이 없고 오직 정렬만 흐트러진 경우라면 치아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자연 치아를 온전히 보존하면서 위치 이동만 시켜주는 것이 장기적인 구강 건강 관점에서 훨씬 이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저는 환자분께 확신을 드렸습니다. 환자분은 치아의 형태가 아주 예쁘기 때문에 굳이 깎아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금니는 그대로 두고 문제가 되는 위, 앞니만을 타겟으로 삼아 빠르고 안전하게 제자리로 돌리는 게 최선의 치료입니다. 즉 퀵튜브 부분 교정을 통해서 최단 기간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 교정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이제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정 기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교정 기간 내내 좀 겪어야 하는 장치의 노출과 그다음에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이나 이렇게 사회 생활이 활발한 성인 환자분들, 그리고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중반, 후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뭐 결혼을 금방 앞두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많죠. 해외를 가시는데 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께 입안 가득 이제 철사로 된 브라켓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좋은 장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아무리 붙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심리적인 부담이 조금 되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앞니 부분 교정을 효과적으로 앞니만 부분 교정을 할 때 사용하는 퀵튜브 장치를 같이 보겠습니다. 장치를 치아 표면에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조금 커다란 교정 장치와는 확연히 다른 슬림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아 표면에 밀착되었을 때 부피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작고 얇아서 가까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더라도 교정티가 많이 안 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무엇보다 장치가 작고 간편해서 이물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퀵튜브 구멍 사이로 형상기억합금 성분의 특수 와이어를 관통시키면은 이 와이어가 원래의 고든 형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치아에 아주 부드럽고 지속적인 힘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분의 치료는 과연 얼마 만에 끝났을까요? 첫날 장치를 부착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장치를 제거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한 달 그리고 반, 즉 1.5개월, 6주 동안의 시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사실 양옆의 치아들과 대칭을 이루면서 정렬이 좀 잘 되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저도 치료를 할 때 보통 이렇게 기간을 뭐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기간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요. 환자분이 이게 뭐 내온을 잘 해주시더라도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중간중간에 일이 있어서 약간씩 늦게 오신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히 말씀드리는 편이긴 한데, 다행히 이분은 좀 빠르게 잘 끝났어요. 이렇게 불필요한 방법이 아닌 최선의 방법과 최적의 선택으로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퀵튜브를 이용한 교정 치료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치아에다가 튜브나 브라켓 장치를 붙이는 과정을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부피가 큰 브라켓과는 다르게 퀵튜브는 크기가 작아서 살짝만 틀어져서 붙이게 되더라도 치아가 원하는 대로 이동을 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고난이도 설계가 필요한 술식입니다. 한 끗 차이로 치료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한 끗 차이로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든 치아 교정이든 다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환자 구강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각각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들을 찾아주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전문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조금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뭐 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알고 가시게 되지만 진료를 하다 보면은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자체를 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거를 그냥 두기는 조금 아깝고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교정을 들어가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되고 그런다고 깎는 거나 뭐 라미네이트 같은 것 또 하기가 싫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아의 색이나 형태 자체에 컴플렉스가 있다면 라미네이트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민이 만약 오직 삐뚤어진 치열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연 치아를 온전히 지키면서 해결할 수 있는 퀵튜브 부분 교정 혹은 전체 교정이라는 훌륭한 의학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렇게 끝나고 난 이후에 치아 미백을 하시게 되면은 치아 색상도 이제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만족하실 만큼 많이 밝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뒷받침되면은 여러분의 미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아름답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